부산에서 집을 나와서 방황하다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2013년 정도쯤일 겁니다. 한참 방황일 때이군요. 12년에 집 나와서 떠돌이 생활 중. 그때 마음의 데미지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삶도 싫고 숨 쉬는 거조차 싫어서 왼손으로 코 막고 오른손으로 입 틀어 막던 시절입죠. 당시 부산 모 후배의 자취방에 잠시 얹혀져 있을 때였습니다. 후배님은 일을 나가고 혼자 빈방에 대굴대굴하다 보니 힘이 심심타를 연발합니다. 여기 온 지 며칠 안 됐지만 처음에는 반가워하면서 술 빨고 바다 놀러가고 꿰쳐먹고 하더니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후배님도 슬슬 귀찮아하는 투가 보였죠. 뭐 잠시 한두어덜 쉬다 갈 거라고 미리 언질해 두었고 지도 혼자 사는 거 심심타 하여 기꺼이 동거하기로 했었죠. 돈이 넉넉해서 잘 사다 넣으면 기분이 덜할 건데 현실이 깔끔하지 못해서 마침 후배님은 회사 일로 출장 중이시고 혼자 어디 갈까 잠시 생각하다 벽면에 넝마 마냥 주렁주렁 달려있는 바지 주머니 속 손을 쑥 넣어보니 꼬깃꼬깃해진 만원짜리 천원짜리 몇 개가 뭉쳐져서 만져집니다. 후딱 슬랩바 탈탈 끌고 집안 슈퍼에서 진한 쇠주 한 병 손에 꼭 쥐고 뛰어옵니다. 그때 시간이 저녁 9시쯤 조금 넘었을 겁니다. 아더 골목길 어디 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차시켜 놓은 자동차들 앞에 꼬리를 물고 길 따라 쭉 늘어 서 있는 게 길 다니는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길 따라오면서 생각하는 건 한 가지뿐이죠. 안주를 뭐로 할까? 냉장고에 비엔나 꼬마 소세지 있고 고추 참치도 있고 뭐 그 정도면 안주거리로는 손색이 없겠지. 집까지 가는 길이 경사가 좀 있습니다. 여기도 주택 밀집 지역이고 주변 먹거리 골목과 인접해 있고 하니 갈 때는 내리막길이라 쉽게 가지만 올 때는 오르막이라 조금 운동이 되는 그 정도 수준 있죠. 여기도 주로 학생과 회사원이나 단일 노동력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구성된 집단촌 비슷하니 서울 신림동 비슷한 느낌이 있는 곳이죠. 우리 집은 완전 꼭대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뒤쪽에 있는 언덕 위 집입니다. 4층인데 각 층마다 3세대가 있고 옥상에 옥탑방이 있습니다. 저희가 4층 옥탑방 바로 아래라 자주 옥탑방에서 부산 떠는 소리가 들립니다. 옥탑방은 대학생이 사는데 친구들 와서 술판을 자주 벌이더군요. 그래서 후다닥 하는 소리가 그대로 다 들려요. 젊음이라 좋을 때죠. 곧 있을 쇠주 한 잔 생각에 침을 꼴깍 삼키며 쫄래쫄래 걸어오는데 야밤이라 가로등만 고개 숙이고 눈빛을 빛내는데 가끔 눈을 껌벅껌벅 뜨는 놈도 한둘 있고 한 블럭 아래가 먹거리 골목이라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는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집에 귀가하는 사람이나 한둘뿐 있죠. 한 9시 10분에서 20분쯤 됐나? 그 정도였던 것 같네요. 주차해 놓은 차량들을 스치며 터덕터덕 걸어 올라오는데 매우 작은 소리였는데 조용하니 풀벌레 소리도 없는 곳에 작은 소리라도 딱 귀에 꽂힐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이게 귀에다 냅다 꽂히는데 순간적으로 귀가 그 소리를 듣고는 뇌에다 분석을 의뢰합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매우 지척에서 들렸으므로 거진 자동차 쪽이라고 판단되었죠. 자동차 보넷을 손으로 퉁퉁 치는 것보다는 울림이 있고 문짝 손으로 치는 소리도 아니고 좀 더 무게감이 있게 울리는 소리. 마치 안쪽에서 밖으로 무겁게 깔리면서 나는 소리.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한 가지 명확한 판단을 팍 내립니다. 네, 그겁니다. 트렁크 안쪽에서 퉁퉁 울리면 나는 약간의 공명이 섞인 소리. 절대로 그렇다는 판단이 확 서더군요. 매우 작은 통 울림 소리는 분명히 트렁크 안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 판단 내리는데 걸렸던 게 한 2초 정도였나? 그 다음 한 발짝 두 발짝 더 걸었던 것 같은데 살려주세요. 이게 뭐시기란 말인가? 피곤하고 우중충한 기분을 확 들쳐맺히게 하는 이 소리는 뭔가? 내 귀가 뭔가를 들었는데 분명히 이 고막을 후벼 파듯이 날아드는 소리는 통통 울림 소리와 함께 살려주세요라는 소리. 매우 작고 갸냘프지만 이상하게 확 내리꽂히는 소리였습죠. 이 무슨 날벼락이냐. 또 뭔가 확 내려왔다는 판단이 훅 섰죠. 더욱 소름 끼쳤던 것이 하필 앞뒤 골목길 가시권 내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 저뿐이 올시다. 이런 상황에 매우 익숙한 저는 이 상황에서도 당황함을 보이지 않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태연자약하게 걸음을 옮겼죠. 대신 대가리 속에서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누가 분명 자동차 트렁크 안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 같았는데
현실적인 판단에서 보면 누군가 트렁크 안에서 갇혀 있어 살려달라는 소리. 만약 내가 여기서 이상 야릇한 행동을 보이면 차량 안에서 누군가 확 뛰쳐나와 사설 시퍼런 칼 같은 거 훅 들어오면 정신 차리자. 그게 아닌갑다. 순간적으로 머리통이 심하게 오버히트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곁눈질을 시전하여 그 소리가 나는 차량의 위치 및 형체 탐색에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 몸은 움직이며 걸어가야 하므로 차종이 무언지 번호판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대신 소리가 난 차가 바로 옆 차인지 앞차인지 뒷차인지 약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차량 안에 누가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게 가장 컸기 때문에 썬팅은 완전 진하게 되어 있고 가로등과 가로등 딱 중간 지점이라 어둠도 짙어 누가 안에 있는지 아예 확인 불가였습니다. 순간 지나치고 앞차로 왔는데 이건 분명 코고는 소리였습니다. 이것도 매우 미약한 소리였는데 상황 판단은 확실히 되는 소리였죠. 뭐지 이 상황은? 갑자기 식은땀이 주르륵. 지금 늦봄이라 아직 밤 공기는 쌀쌀한데 공포감이 쏴하게 밀려오는데 다리가 후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진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거길 스쳐 지나왔어요. 그 골목이 끝나고 90도 회전하면 나오는 골목이 후배집이 나오는 골목 입죠. 즉 집 근처에서는 그쪽 골목길은 절대 볼 수가 없고 골목길 꺾자마자 거의 주저앉듯이 한숨을 확 몰아내뿜었죠. 몸속에서 아드레날린이 무지막지하게 분비되고 막 흥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건 모서리에 딱 걸쳐 서 있었는데 돌아볼까 말까 진짜 고민되더군요. 만약 뭔가가 혹시나 해서 이쪽을 보고 있다가 눈이 마주치면 이날이 인생의 장날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모서리에서 차량과의 거리는 대략 30m나 될까? 그리고 가로등이 딱 눈앞에 서 있어 내 쪽에서는 그쪽이 너무 어둡게 보일 테지만 저쪽에서는 내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너무 겁이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일단 집에 올라가기로 했죠. 아무 일 없었으면 지금 쇠주 안주 만든다고 후라이팬 가열하고 비엔나 문안 모양 만든다고 칼집 넣고 던져 넣을 겁니다. 고추참치 따고 한 잔 걸쳤어야 정상인디. 지금 쇠주고 뭐고 방에 그냥 던져놓고 창문에 매달려서 고심 중이었죠. 머릿속에 있던 그 상황을 그대로 끄집어내보자. 차량이 빠짐없이 빼곡이 주차되어 있었고 그 소리는 분명히 통 울림 소리가 들어가는 트렁크 안에서 내는 소리란 걸 내 뇌가 판단해서 직격시켜 놓았고 그리고 분명히 가늘지만 여운이 감도는 살려주세요. 헌데 그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바람결에 묻혀서 내가 환청을 들었는데 내 고막이 잠시 가출하여 급히 돌아왔다가 헷가닥 잘못 들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소리가 2번 이상 들리지 않았다는 것. 만약 트렁크 안에 사람이 있고 납치나 기타 다른 사정에 갇혀 있었다면 연속적으로 발악하듯이 소리가 나야 정상인데 그저 바람결에 묻혀가듯 딱 한 번 들렸다는 것. 아니 통통통 울림소리는 2번 났지. 그것이 불비달의 정확한 색상이 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흰색 아니면 아리보리 승용차라는 것. 그 차 뒤에는 검은색, 앞에는 회색인 듯한데 조금 빛바래고 오래된 연식인 듯 느낌이 그러했고 첫 번째 통통통 울림 소리가 나고 검은색 뒷차를 지나 흰색인 그 차 앞으로 막 왔을 때 두 번째 울림소리 뒤에 살려주세요 라는 소리. 그리고 그 흰색 자가용을 지나 회색 앞차로 왔을 때 차량 안에서 나오는 코 고는 소리. 그럼 누군가 차량 안에서 자고 있다는 소리인데 이거 뭐가 뭔지 내가 잠시 뭘 잘못 들었나. 그런데 이게 환청이 아니고 현실이라면 신고해야지 했지만 이상하게 귀찮을 것 같은 기분이 더 들기 시작했죠. 이거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신고해버리자 했는데 이젠 귀찮은 거 떠나서 아무 일도 아니면 민폐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시작. 아니 그런 거 왜 따져 그냥 신고해버려 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야 정상인데 그날 저도 뭔가에 홀린 듯 엉뚱한 생각으로 상황을 반전시켜 버립니다. 신고하면 끝인 것을 납치던 환청을 들었던 뭐든 신고해버려. 헌데 그날 뭔가 단단히 씌인 모양입니다. 신고해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의구심이 현실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잠시 심호흡으로 아드레날린을 감소시킨 뒤 담배 생각나네. 만약 납치라면 살려주세요란 소리를 지를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면 왜 물이 흘러가듯이 딱 한 번 말하고 그만뒀을까? 왜 연속으로 말하지 않았을까? 내가 딱 타이밍에 걸려서 그랬던 것일까? 내가 오기 전에 수없이 살려달라 말했었고
내가 딱 온 타이밍의 마지막 외침으로 끝났던 것일까? 앞에서 코 고는 사람과는 어떤 관계일까? 앞차와 뒤차와는 어떤 관계일까? 왜 지금 이 시간에 차 안에서 코 골며 자고 있을까? 하도 요상한 일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이것도 왠지 그런 삘이 나긴 했었죠. 이것도 그게 장난 아니면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시도했나 하는 생각이 아니 들 수 없지요. 현실과 요상함의 경계에 서서 조금 갈등하다 다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 한두 번도 아니라서 신고하기 전에 확실히 해두자라는 어처구니 반푼어치도 없는 생각 말입니다. 과연 지금 또 갔을 때 그 소리가 또 날까? 1차적으로 확인할 것은 앞차 오래된 희색 승용차의 코고는 소리 확인 유망. 중간 흰색 승용차에 살려주세요와 드렁크 울림소리 확인 유망. 두 번째, 확인된 차량의 모델과 더 나아가 번호판 외우거나 적어오기. 딱 여기까지 확인되면 뒤돌아보지도 않고 바로 신고하기로 결론 냈죠. 그런데 소소한 문제가 몇 가지 발생. 제가 지독한 카맹이란 것. 카맹이란 무엇인고 하니 차량을 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인지 차종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차 구분법은 승용차인가 화물차인가 정도만 가능한 사람들. 차에 지극히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들. 전 이 부분에서 제로 영역입니다. 그냥 바퀴가 4개 달렸고 사람이 운전하고 타면 되는 거 정도만 인식하는 수준 입죠. 차는 관심이 아예 없어요. 옛날 일할 때도 BM이니 벤츠니 볼보니에서 타고 다녔어도 그냥 과시용이었지 사실 관심 없었죠. 있는 차 다 처분하고 그냥 씩씩하게 두 다리로만 살아요. 지금 세상에 말이죠. 차가 꼭 필요하면 택시요. 혼자 술 홀짝이기 쉽고 어디 가든 주차 공간 생각할 필요 없고 얼마나 편한데요. 내 두 다리만 있으면 이 좁은 대한민국 돌아다니는 데는 전혀 무리 없고 불편 없어요. 여튼 심한 카맹이라 차량 트렁크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모서리에 차종 이름이 없으면 모양새로는 차종을 판단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심한 야맹증이 있어요. 야간에 불빛 없으면 장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시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바로 내 분신이자 지갑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녀석 입죠. 맥라이트입니다. 맥라이트라고 했지만 사실 중국 작퉁입니다. 건전지로 불 밝히는 녀석이죠. 손바닥 길이만도 안 되지만 오질나게 밝은 녀석 입죠. 항시 목걸이로 착용 중입니다. 밤에 어디 갈 때는 그냥 목에 걸고 다니는 녀석 입죠. 혹시 차종과 차 번호를 빨리 모셔올 것 같아서 책상을 뒤져 네임펜 하나 찾아냅니다. 부탁 손바닥에 휘갈길 생각입니다. 나중에 신고할 때도 필요하고 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체육복으로 깔맞춤 해 입고 스레바보다는 운동화를 졸라 맸습니다. 홍모를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시 사람이 많은 골목길로 튀어야 하는데 대충 계산해도 150에서 200m는 뛰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모든 게 준비가 끝났고 자 이제 사냥을 즐길 차례인가? 아니 누군가 구해야 되는 숭고한 희생의 발로인가? 딱집 현관문을 나서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데 아드레날린이 폭폭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지금도 뒤돌아보면 우스울 따름. 미쳤지 않은 생각뿐입니다. 일단 1차 전진선이 그쪽 골목길로 접어드는 모서리 지점. 이 지점까지야 적들의 시선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으니 별반 무리 없이 전진 가능합죠. 일단 1차 지점에서 잠시 대기 후 모든 무기 점검 후 돌입할 생각이었습니다. 모서리까지 와서 심호흡하고 대기 타는데 긴장이 바짝 올라와서 갈증도 팍팍. 아까 집에 있을 때 물이라도 마시고 나올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바로 밀려오기 시작. 입이 바짝 타고 갈증도 나고 앞에 가로등 불빛도 더 무섭게 보이기 시작하고 여기에 시야까지 마려워지더군요. 소변 좀 보고 나올 걸. 내가 미쳤나 보다. 뭘 이딴 짓거리를 하고 있나 했지만 이게 제 심중의 현실보다는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고 전에 현실인지 그거인지 잠시나마 구분 짓고 싶었거든요. 여기서 그만 다짐해둔 제 행동 강령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책상머리에 앉아 생각하는 거하고 현장하고는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더니 현장에 두 발로 딱 서 있으니 알게 모르게 공포감이 후루룩 밀려오는 게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모서리 쪽에서 더는 전진을 못하고 칠칠맞게 서 있는 내 모습이 비 맞은 똥개 마냥 처절하게 느껴지더군요. 앞에서 가로등이 한심한 듯 빗발 날리는데 이 정도에서 포기. 이때는 제 행동을 막은 가장 큰 이유가 귀신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귀신이었으면 그냥 바로 갔을 터인데 만약 현실이고 진짜 납치범이라면 어찌 잘못해서 마주치면 저 달리기 못하거든요. 순식간에 범인에게 제압당해서 트렁크에 갇히거나 심하면 칼침 당할 수도 있다는 게 더 공포감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러기에 그냥 신고하면 되지 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또 어찌할까 고민하던 차에 바로 맞은편에 두 사람이 걸어오는 게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쪽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면 필히 바깥쪽으로 나갈 텐데 그럼 100% 그 골목길로 갈 겁니다. 혼자 모서리에 서 있음 이상하게 보일까 봐서 다시 집 쪽으로 백했다가 전화 받는 척 제스처를 몇 번 취하고 다시 돌아 나왔죠. 내가 생각해도 연기 졸라 잘했습니다. 대충 보조 맞춰서 걸어 나왔죠. 두 사람은 보니 대학생 정도로 보이더군요. 친구이거나 아는 관계인 듯 이야기하면서 내려오고 있고 저도 전화기 집어넣고 태연하게 갇힌 모서리를 딱 돌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쏟아져 들어온 사고를 경직시키는 장면들. 전 마치 감시카메라, 라도든 마냥 주변 환경을 눈동자 속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당년 용량초가 됐지만 지금은 그딴 거 생각할 겨를도 없고 생각도 안 나고 중요한 것은 그 소리가 또 나는지 그 정체가 제일 궁금할 뿐이지 다른 생각은 애시당초 없었죠. 딱 그 사선에 붙어서 두 사람 뒤로 해서 조용히 최대한 발소리를 죽이고 걸었습니다. 앞선 두 사람의 발소리와 말소리에 듣고자 하는 소리가 묻힐까봐 두 사람과의 거리를 최대한 두었습니다. 만약에 돌발 사태가 터져 제가 소리치면 바로 달려올 수 있을 정도까지만의 최대 한계 거리까지 떨어졌죠. 천천히 심호흡하고 접근했습니다. 앞에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살 떨리는 건 매 마찬가지. 차량 머리가 제 쪽으로 위치해 있어 확실히 볼 수 있을 것 같았죠. 일단 원하던 부위에 빠진 차량도 없고 바뀐 차량도 없었습니다. 아까와는 반대 방향이니 앞 유리창을 통해 확실히 안에 사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만 제가 기웃거리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쪽 차량에 접근할수록 발보폭을 좁게 해 최대한 느리게 움직여야 했죠. 어둠 속에서 차량 앞에 빛나는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휴대폰 번호가 좌에서 우에서 움직이는 차량을 지나 주차 중입니다는 불빛이 흘러가는 차량 바로 뒤가 코 고는 소리가 났던 회색 차량입니다. 최초 코 고는 소리가 들렸던 회색 차량에 접근했습니다. 이제 보니 확실히 많이 낡은 차량이었습니다. 차종은 확인 불가. 차량 안에 불빛 하나 없이 색감에서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조차 확인 불가였습니다. 이건 대놓고 노려볼 수 없어 슬쩍슬쩍 곁눈질 좋을 때마다 봤는데 확실히 운전석에는 사람이 없어 보였습니다만 뒷좌석은 거의 확인 불가 상태였습니다. 살짝 붙어서 걸어봤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안 납니다. 모든 초신경을 극대로 확대해서 소리에 집중을 했는데 제 숨소리만 슉슉 날 뿐 개미새끼 기어가는 소리조차 안 납니다. 바로 문제의 흰색 차량. 이건 선팅이 그냥 먹지 수준이라 아예 상태 확인 불가입니다. 혹시 코 고는 소리가 이 차량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상황이 그러니 바짝 긴장이 되고 식은땀까지 흐르는 게 그러나 두 발짝 세 발짝 넘길 때도 진정 고요한 정막만이 묻어나올 뿐 정말 아무 소리 안 들립니다. 그리고 문제의 뒷트렁크 부분에 다다랐을 때 극도로 민감해진 제 자신의 모든 초감각을 최대한 활용해서 고막을 부풀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소리도 포착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상황이 차종과 번호판 확인인데 너무 소리에 집중했던 터라 그만 타이밍을 놓쳐서 그냥 지나치고 말았죠. 뭐 그래도 올 때 다시 확인하면 되니까 하며 애써 뒤돌아보는 만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앞선 두 사람과 거리가 너무 벌어졌고 해서 그 차량을 지나치자 발걸음이 자동으로 빨라지더군요. 그 골목을 벗어나 아래쪽으로 꺾어 나오니 오가는 사람이 한둘 더 많아지더니 슈퍼에 가까울수록 사람이 많이 집니다. 일단 슈퍼에 들러서 캔커피 하나 까서 목구멍에 쑤셔 넣습니다. 아까 그 일은 잘못 들은 걸 거야. 그냥 환청이겠지 아니면 그런 녀석들의 장난일까나. 일단 현실이 부정되자 한결 기분이 업되는 것 같았죠. 납치는 무슨 나 없이 뉴스에 보도될 것 같은 사건이 내 주위에서 일어날랐고 결단코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 하고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몇 분인가 오가는 사람들 구경 좀 하다 일어나 기지개화편 켜고 가서 쇠주나 한잔 해야겠다 하고 이게 편의점은 아니고 동네 완전 조그만 구멍가게입니다. 일명 동네 슈퍼.
근처 사람들 끼고 쇠주나 담배 장사하는 곳이죠. 그래서 앞에 파라솔 탁자가 있어요. 의자도 있고 여소 동네 어르신들 막걸리 한 잔씩 걸치는 곳이죠. 이날은 조용하네요. 이 시간대면 늘 두세 분 보이던데 오늘은 조용하니 저 혼자 캔 커피 한 잔하고 일어섭니다. 심호흡 한 번 하고 다시 후배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직까지 은은한 공포감이 주변을 맴돌고 있었지만 매번 느끼지만 현장에서의 공포감과 상실감이 피부로 와 닿는 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사람을 기다릴까 아니면 혼자 갈까 하다. 방 안에 혼자 처량하게 기다리는 쇠주가 너무나 생각나 후딱 올라가기로 합니다. 물론 의심쩍은 차량을 예의주시하는 것은 당연하고 혹시 모를 의구심에 묻힌 소리가 다시 재생될까 봐서 걱정도 되었죠. 서서히 올라가는 걸음 속도를 빨리해 그 골목길에 접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눈 앞 5m에 주차된 흰색 차량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켰습죠. 정말 아무도 그 어떤 소리도 없습니다. 저 발자국 소리 숨소리까지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였고 오직 가로등에 희뿌연 불빛만이 칙칙하게 내리깔려 있었습니다. 흰색인지 아이보리인지 헷갈려 했던 것도 딱 이 부분이 가로등과 가로등의 중간 지점에 있어 가장 어두운 부분에다 양쪽에서 시커먼 불빛을 동시에 받고 있어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 뒤쪽으로 바짝부터 걸음을 걸으며 동체 시력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지독한 야맹증을 앓고 있지만 그나마 이 정도 불빛 아래서는 차종의 엠블럼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나타였습니다. 제일 유명한 차종 중에 하나였고 아무리 카맹일지라도 이름은 충분히 알고 있는 기종. 그리고 눈은 다시 번호판으로 향했으나 너무 어두워 판독이 불가능. 이때 목걸이처럼 메고 있던 맥라이트에 손이 가려고 했으나 여기서 맥라이트를 켜면 난리 아닌 난리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손을 다시 살포시 내려버립니다. 저거 범청 많아요. 나의 두 다리는 흰색을 지나쳐 앞선 회색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이건 차종 엠블럼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고 앞 그릴에 기아 로고가 있어 차량은 기아 차량이란 것만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아무 소리가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아무 일 없지 않겠어? 전 내심 안도에 한숨을 푹 싸지르고 모서리를 돌아섰습니다. 기분이 업되더군요. 그래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잡생각은 나가주시고 맛있는 쇠주나 1잔 걸치자고요. 후딱 옷 갈아입고 냉장고에서 소시지랑 참치캔을 꺼내서 싱크대 위에 던져둡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에 불 올리고 소시지 칼빵 2방씩 넣어주고는 달달 볶아서 케첩 쫄쫄 뿌려서 놓고 고추 참치캔 똑다니 안주 세팅 완료되어버리고 한 잔 거하게 입안에 부어넣습니다. 문어 소시지 씹으며 TV 보면서 또 1잔 따라 홀짝 마시니 좋습니다. 혼자 술 마실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술꾼 있죠. 이런 고독주는 마셔본 사람만이 그 깊은 맛을 음미할 수 있는 거랍니다. 혼술은 많이는 못 마시지만 딱 반주 정도 즐기기엔 덜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렇게 쇠주 한 병 딱 비우니 몸도 마음도 개운한 것이 잠자기 딱 좋은 타이밍이 되더군요. TV 보면서 버텼는데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 의식을 내려놓고자 TV를 껐습니다. 요때가 기분이 젤로 좋죠. 쇠주 한 병은 제 신체에 기대어 보면 최고의 수면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불 끄고 누우니 머릿속에 몇 시간 전에 속삭임이 계속 리바이벌 되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그 소리를 떨쳐내려고 해도 계속 머릿속에서 울려지더군요. 가만히 그 소리를 계속 재생하니까 문득 드는 또 다른 한 가지 생각. 그 목소리의 정체가 누굴까? 또 다시 의구심이 솟아올라요. 먼저 정말 힘이 너무 빠진 목소리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바람 빠진 풍선이다 그러는데 거진 바람 다 빠져버린 풍선에서 마지막 공기가 힘없이 빠져나오면 나는 듯한 소리 말이죠. 뭔가 아래로 푹 떨어지는 것처럼 공기보다 가볍게 느껴지는 소리. 호흡 소린지 말소리인가 분간조차 하기 힘든 그 정도의 소리였다고 판단되었죠. 그리고 소리의 나이가 성인 남성은 절대 아니라고 판단. 그리고 여성 목소리도 아닌 것 같네요. 분명히 어린 남자 아이 목소리야. 내 머릿속에서 단정 지은 결론은 확실하다는 제스처로 또 아드레날린을 확 뿌려줍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목덜미가 화끈하게 달아오르며 기분 좋은 쇠주의 추억에 찬물을 냅다 확 끼얹어 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인가? 애 목소리 맞는가? 아까 확인했잖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
괜한 신경과민 아닐까. 요즘 몸이 안 좋았잖아. 복사를 많이 해서 기력이 좀 떨어졌지. 그래서 그런 걸 거야. 아니 진짜라면 넌 정말 희대의 납치 사건 중심점에 서 있는 거야. 이건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지금이라도 폰을 들어. 귀찮아. 이제 그만하자. 그러다가 상상외로 좀 큰 소리에 잠이 깬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몇 시야? 대충 팔을 휘저으며 범위 내에 있는 것은 폰뿐이라. 폰을 켜서 시간을 들여다봤죠. 12시 10분. 쇠주 한잔하고 잠든 지 1시간 조금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슬슬 정신이 기지개를 켜고 꿈에서 현실로 완전히 넘어온 상태였는데 이 시간에 또 술 처먹고 옥상에서 뜀뛰기 하냐. 후배 말로는 뭐 가끔씩 벌어지는 상황이라 그래서 별반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옥탑방에는 대학생 한 녀석이 자취하는데 자주 친구들이 와서 한 잔씩 하곤 한답니다. 저희 방 바로 위가 옥탑방이라 조금만 쿵해도 울림이 아래층까지 직격하는 구조거든요. 위에 살고 있는 녀석도 그걸 알기에 평소 조심하고 생활하지만 역시나 술이 한 잔 들어가고 또 마음이 괴로울 때면 예의 범절을 가장 쉽게 까먹어 버리죠. 지 잘난 세상이 되어 버리는데 예의 따위야. 그런데 처음에 들었던 소리는 지나가는 소리로 완전히 잠이 들 깬 상태라 그냥 소리였지 정도 인식인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온 상태에서 들었죠. 소리의 형체와 감도 느낌을 종합해보면 누가 옥상에서 100m 달리기를 시전했을 때 표현될 수 있는 소리와 매치율이 80 정도 되더군요. 아무리 술 한잔했다고 12시에 옥상에서 달리기를 해. 이것들이. 그러고 다시 얼굴에 이불 뒤집어 씌우고 누웠죠. 또 다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전 얼굴에 덮어 쓴 이불을 머리킥으로 날리며 상체를 벌떡 일으켰습니다. 콘크리트 두드리는 소리가 먼저 나길래 짜증을 확 쳐 올렸는데 그 마지막 순간 또 미약하게 들리는 인간의 기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요상한 바람소리. 잘못 들었나? 층간소음이라 해도 옥탑방에서 울림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사람 대화나 이야기는 거의 안 들리죠. 아니, 거의가 아니라 아예 안 들리죠. 지금 창문도 닫아놓은 상태고 여기 온 지 며칠 안 됐지만 그동안 지들끼리 술 먹고 떠든 적이 있어요. 그때는 후배가 담배 핀다고 창문 열고 창문 앞에 서 있었거든요. 저도 밤 공기 마셔본다고 옆에 서 있었는데 위쪽 애들이 뭐라 지저귀는 소리는 들려왔어요. 하지만 뭔 소린지 파악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지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창문도 닫힌 상태에서 들리는 소리라. 투다닥 하는 소리는 콘크리트를 발로 두드려서 나는 소리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엄마야는 상당히 강도 높게 질러야 들릴까 말까 하지 않겠어요? 아 진짜 또 뭐지? 하는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이 정도가 되었는데 잠이 오겠어요? 기분이 완전 경직돼서 목이 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다시 정적이 밀려왔습죠. 전 태연하게 방에 불을 올리고 냉장고에서 음료 하나 꺼내 들고 창문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검지로 창문틀을 살짝 찍어 누르고는 살살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솔솔 불어 들어오면서 양 목덜미가 시원하게 움찔거립니다. 일단 반 정도 열어놨습니다. 음료병 열고 물 한 모금 목구멍에 밀어놓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 골목길이 우중충하게 누워 있을 뿐이죠. 저희 집이 살짝 다른 곳보다 움푹 솟은 고지대라 층수는 낮아도 건물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풍경이 사선으로 아래쪽 건물이 보이긴 하는 구조죠. 다만 전면 건물 층수가 저희 건물보다 높아 제 층수에서는 전면의 집 벽만 보이긴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타다다닥. 이것들 도대체 옥상에서 뭘 하는겨? 뭔 짓거리를 하길래 이런 요상한 소리를 내는겨? 그 소리가 참으로 묘했습니다. 사람이 우당탕 거리며 나는 소리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차원이 달랐습니다. 분명 인위적인 소리긴 하지만 그건 자연이 만들어내는 소리랄까. 그러니까 강풍이 불어와 옥상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를 살짝 굴리는 소리랄까. 이게 아무쪼록 가장 정확한 표현에서 나오는 소리인 것 같군요. 딱 강풍에 돌 굴러갈 때 나올 듯한 소리였습죠. 또 가만히 창문의 기대 소리에 집중했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만약 위층 녀석들이 술 먹고 장난치고 논다면 떠드는 소리가 분명 같이 나야 하는데 달그락 소리 이외에는 진짜 너무 고요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지금도 마찬가지. 술 먹고 옥상 위 뛰어다니면서 이런 소리를 뽑아냈다면
웃고 떠들고 하는 소리가 같이 딸려 나와야 정상인데 진짜 그 달그락 소리 이외에는 쥐 죽은 듯이 고요한 정적만 뿜어댈 뿐이란 겁니다. 그럼 아까 들렸던 엄마야는 뭔 소린겨? 내 고막이 감청하고 내 뇌가 출력한 이 엄마야란 단어는 대체 뭐란 말인겨? 위쪽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도둑. 뭔 도둑이 옥상 시멘트 바닥에서 100m 달리기 할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다시 큰 비명소리가 나자 나도 모르게 억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이건 뭐 생각하고 자시고 뭐고 필요 없이 비명입니다. 전 너무 놀라 고개를 확 당기고 창문을 조심스럽게 쳐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쪼그리고 주저앉아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가슴이 콩닥콩닥 오두방정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진정하자. 냉정해야 해. 수초간 자신을 추스른 저는 시급히 TV를 켜고 볼륨을 올렸습니다만 무서운 기운이 등줄길 타고 계속 나왔어요. 이미 제 방 불빛은 창문 너머로 뿜어져 나간 상태고 TV 소리라도 크게 나면 위쪽에서 뭔가 눈치채고 도둑이면 도망가거나 강도면 살인 강도. 그 투다닥 소리가 몸싸움 벌이면서 난 소리였던가.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후다닥 하는 소리인데 누군가 잠시 뛰다 서다 한 그런 느낌이고 이번 비명도 뭔가에 몹시도 놀라서 급박하게 나온 게지. 뭔가가 옥상 위에서 벌어지고 있으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사람이 비명을 질렀다면 그 사람의 안위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물론 신고도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일단 정황을 확인해 보자가 먼저였죠. 전 맥라이트 목에 걸고 운동화 졸라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어두침침한 복도만 봐도 소름이 올라오더군요. 다시 들어갈까? 내심 그런 생각도 들긴 했지만 치졸하게 그래도 사내 아니니까 꼴의 말이긴 해도 일단 복도 끝으로 나와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으로 나오니까 밤바람이 수욱하고 불어오는 것이 양 목덜미의 전기가 찌릿하며 확 느낌이 서더군요. 조심스럽게 계단을 타고 오르는데 칙칙한 어둠이 유실금을 불러올 만큼 소름 끼치게 느껴지더군요. 맥라이트로 전면을 환하게 비추고 올라가고 있긴 했지만 워낙 간이 콩알만 한 놈이라서 드디어 제 머리가 옥상 바닥에 걸려서 한두 걸음만 더 올라가면 옥상 위를 볼 수 있는 위치까지 와서 맥라이트 먼저 올려서 사방으로 휘저었죠. 왜 실제 전투에서 무서워 머리 내밀고 정조준에 못 쏘니까 만세 부르듯 소총만 머리 위로 올려서 무작위로 갈겨대죠. 제 모습이 딱 그겁니다. 한심하게 보이시죠? 여러분 실전에 나가보세요. 옥상에 혼자 올라가는 것 자체만도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정도 환경이면 그 자리에서 오줌 찌려 팬티를 적신다에 제 쇠주 한 병을 걸겠습니다. 아니, 양주까지 걸겠습니다. 그만큼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는 겁니다. 대낮도 아니고 야밤 12시 넘어가는 순간에 비명 듣고 옥상 올라가는 위대한 사람을 본 적이나 있긴 있나요? 그냥 신고하면 되지. 라고 하시겠죠. 그런 행위는 귀신이면 물러가고 강도면 도망가라는 일종의 무언의 메시지였죠. 한 호흡 길게 땡겨 흡입하고는 빼꼼 옥상 위로 머리를 올렸습니다. 그때 무언가 허연 것이 눈앞에 휘리릭 거렸습니다. 눈앞에 희번득한 것에 너무 놀라 상체가 뒤로 젖혀져 하마터면 넘어질 뻔한 자세를 바로 세우며 맥라이트를 비췄죠. 옥상이라 빨래줄에 널린 하얀 티와 바지들이었죠. 어둠이 칙칙한 상태에서 맥라이트 빛에 유독 하얀 천이 반사되어 그것도 바람에 휘리릭 하고 있으니 어찌간히 안 부풀 수 있겠습니까? 옥상은 지금 처음 올라와 보는데 의외로 넓어요. 가운데 옥탑방이 있고 주위로 다 빈 공간이고 옥탑방 바로 앞에 평상 하나 덜렁 붙어 있네요. 평상 옆에는 수도꼭지가 오똑하니 혼자 썰렁하게 서 있고 침을 삼키며 맥라이트 불빛을 사방으로 뿌려댔습니다. 일단 귀신이던 강도던 불빛을 보면 당황하거나 도망가기 마련일 테니까요. 첫발이 옥상을 딱 디디기까지 진짜 닭소름이 계속 올라왔지만 마음을 진정시키며 극도의 신경을 곧두 세우고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조용하니 시멘트 바닥 위로 가는 바람줄기가 파도 타게 하듯 스쳐가는 소리뿐입니다. 빠른 동작으로 옥탑방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물론 맥라이트로 사방을 비추며 창문 앞까지 특별한 일 없이 도착할 수 있었죠. 바로 창문 안쪽으로 맥라이트를 비추었습니다. 불이 안 켜져 있어 안에서 칠흑 같은 어둠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물론 야맹증인 제 기준으로 보통 사람은 내부 구조 확인 가능한 정도 주변 불빛 때문에
제가 맥라이트 비추자 그제서야 내부 구조물이 확 눈에 들어오더군요. 방 한 구석에 쪼그리고 있는 사람의 형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려 하니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학생, 괜찮아. 비명 듣고 왔어. 그렇게 외치며 정신 차리란 듯이 창문을 손으로 탕탕 쳤죠. 그때 그 친구가 제 쪽을 보더니 물론 맥라이트 불빛 때문에 학생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죠. 맥라이트가 생각외로 엄청나게 밝은 LED 손전등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밝습니다. 제가 학생과 눈이 마주쳤는데 완전 입술이 파랗게 질려서 덜덜 떨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는 저를 주시한 채 오른쪽 팔을 지켜들더니 안쪽으로 뭔가를 가리키는 듯한 자세를 보이더군요. 그냥 오른팔을 지켜든 채 손가락으로 뭘 가리키는 대신 시선은 저를 계속 바라보고만 보고 있고 이 친구 입이 딱딱 부딪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였죠. 전 녀석의 손가락 끝을 따라 맥라이트를 이동시켰는데 벽에 옷 좀 몇 개 걸려 있고 창문이 나오고 그쪽 창문은 반이 열려져 있었고 전 창문에서 잠시 시선을 좁히다가 좀 더 안쪽으로 불빛을 이동해 보니 옷장 같은 게 보이더군요. 약간 파란색인데 목재 같지는 않았는데 비닐 옷장인가 간이 옷장인가 그거로 보였어요. 맥라이트 불빛이 옷장에 멈췄는데 그 순간 저의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오더군요. 옷장에 불빛이 걸려 있으면 주변도 그 불빛에 살짝 밝혀지잖아요. 옷장 위에 뭔가 시커먼 게 보였는데 전 순간 몸이 경직돼서 그게 사람 발처럼 보이더군요. 진짜 사람 발입니다. 목소리가 목구멍에 꽉 맺히는데 꺽 소리가 먼저 나왔죠. 불빛의 전체 실루엣이 보였는데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 7살 근처의 남자아이 덩치였죠. 근데 온 몸이 시커멓고 피부도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어둠 때문에 그렇게 보였나 했는데 옷장의 색깔이 파란색이었는데 유독 그 형체만 시커멓게 보였어요. 옷을 입고 있었는지 조차 판단이 안 섰죠. 그때는 너무 오금이 저려서 제 손에 든 맥라이트 불빛이 순간 아래 위로 덜덜거렸는데 손이 춤을 추더군요. 진짜 완전 소름이 그냥. 그리고 비명이 일반적으로 놀라서 지르는 비명은 아니고 당황해서 나오는 걸로. 전 뭐 이런 거 한두 번 봐온 게 아니라서 마른 하늘에 번개를 직격당한 것처럼 어깨 위에서 닭살이 쫙 날개처럼 펴지는데 그 공포감, 그 싸늘한 추위, 극도의 추위가 맥라이트를 들었던 손이 부들부들 떨렸을 정도니 공포감이 지나치게 상승하면 온 몸이 굳고 신경이 단절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놀라면 순간 기절이죠. 정신이 가출하고 싶어서 주인 허락도 안 받고 스위치를 내려버립니다. 제 입을 뚫고 나온 비명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게 뭔지 모르지만 옷장 위에서 갑자기 푸다닥 거리더니 열린 창문으로 정말 순식간에 후다닥 거리더니 완전 중력을 무시한 채 벽 타고 창문 밖으로 쑥 나가버리더군요. 창문하고 옷장하고 아주 가까운 위치. 말 그대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학생은 혼이 거의 나가 반좀비 상태였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입에서 침이 후두둑 떨어지는데 그게 컨트롤이 안 돼서 티셔츠 앞서프로 후르륵 흘러내렸죠. 그때 상황이 그 정도였습니다. 정신을 수습하기도 전에 투다다닥 그게 나간 창문 뒤쪽 바닥에서 뭔가 투다닥 뛰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전 완전히 그냥 얼어붙어서 발이 시멘트 바닥에 고정된 것 같았죠. 덥지도 않은데 얼굴에서 땀이 양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뛰는 소리가 계속 나는 게 아니고 한 몇 걸음 투다닥 뛰더니 순식간에 딱 멈춰버리고 꼭 그렇게 나는 겁니다. 연속으로 계속 나는 게 아니고 불 켜, 형광등 빨리 켜. 전 지독한 공포감에 그렇게 외치고 창문을 깨질 듯이 주먹으로 찍어댔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이미 반좀비 상태고 발발 떨면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공포감이 극대화되면 아드레날린이 과분비된다더니 갑자기 그 찰나 무겁게 누르던 기운이 싹 가시는 기분이 들었죠. 어깨에서부터 바닥 쪽으로 저를 끌어당기던 무게추가 갑자기 확 사라진 겁니다. 그제야 좌양절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반응한 것은 아까 그 소리가 뒤쪽에서 옥탑방 모서리를 돌고 있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이게 옥탑방 모서리를 돌아 제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닌가. 으아 손이 바짝 마르고 목이 타고 땀방울이 눈썹에서 뚝뚝 맺혀 떨어질 정도였죠. 전 맥라이트를 그쪽으로 뿌리고 한동안 방부석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전 그 상태에선 녀석을 빨리 깨워야겠다고 생각해서 계속 고함을 쳤죠. 간이 쥐간만한 녀석인가. 이 정도 공포감도 극복 못하고 빌빌 싸대는 것이 정말 한심했죠. 어느 정도 대치 상태에서 반응이 없자 전 옥탑방 출입문 쪽으로 가려고 몸을 틀었는데 그 순간 제 뒤쪽에서 투다다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도 없고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고요. 제 발이 수동해서 그냥 자동으로 변속되면서 제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앞으로 달리더군요. 울고 싶었어요. 뒤에서 알 수 없는 뭔가가 쫓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웃긴 게 말이죠. 왜 그랬는지 아직까지 미스테리지만 그냥 달려서 계단 쪽으로 가면 될 것을 그 좀비 학생 신경 쓸 짬이 있겠습니까? 저라도 살고 봐야죠. 웃긴 게 제 다리 자동 모터가 과부하 걸렸는지 순간 스핀을 딱 먹더니 수도꼭지를 기점으로 반원을 그리기 시작. 옥탑방 뒤쪽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저가 깜짝 놀라 제동을 걸려고 시도했는데 죽어라 하고 달리는데 제동은 개뿔. 그래서 웃긴 게 그 상태의 옥탑방을 한 바퀴 돈 겁니다. 최초 제가 서 있던 창문을 지나 옥탑방 출입문 중간쯤에서 멈췄는데 진짜 뒷골이 썰렁하게 누가 뒤에서 머리카락을 살살 당기는 기분이 시하게 드는 겁니다. 여기서 코에서 단내가 나도록 공기가 빠지고 심장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면서 또 다른 고통이 온 몸을 뒤덮더군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초스피드로 단거리 구간을 달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비록 한 바퀴지만 저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은 한 바퀴였던 거죠. 다리가 후달거리다 못해 서 있기도 힘든 상황에 산소 부족으로 콧구멍과 입은 산소를 빨아들이기에 바빴고 귀신이고 뭐고 일단 숨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그러니 공포가 살짝 다운되더군요. 재빨리 옥탑방 문 손잡이를 잡고 돌렸는데 휘릭하고 돌아가더군요. 안 잠겼네. 너무 반가웠죠. 전 순식간에 문을 열어 젖히고 안으로 뛰어들었죠. 전등 스위치 어딨어. 전 맥라이트를 사방으로 뿌리며 스위치를 찾았고 결국 천국의 불빛을 온할 수 있었습니다. 깜빡하고 불이 확 밝혀지자 눈이 부셨습니다. 전 먼저 녀석을 살폈습니다. 참 가관이더군요. 그 친구한테 미안해서 자세한 표현은 생략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얼이 빠진 상태였죠. 전 녀석의 손을 잡아 당겨 일으키려고 했는데 꼼짝도 안 합니다. 나 그럼 그냥 간다. 그러자 녀석이 갑자기 푸다닥 기어 나오더니 제 다리를 부둥켜 안고 곡성을 해대더군요. 솔직히 저야 쬐끔이나마 경험이 있어 나서 심장이 빨리 식는데 녀석은 아마도 지 인생에서 처음 경험한 듯. 뭐 삶이 다 그렇지요. 첫 경험이라 이해합니다. 사내가 올 때가 이때뿐인 걸 어찌하겠습니까. 지하고 나하고 솔직히 처음 본 사이인데 전 그 대학생에게 바로 반말 까고 거기다 욕까지 하고 지는 처음 본 날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매달리고 참말로 웃기지도 않습니다. 아따 다리 좀 놔라 놔보라고. 녀석이 제 오른쪽 다리를 그냥 꽉 껴안고 대성통곡을 해대는 겁니다. 놓을 생각을 안 해요. 어찌나 힘이 센지 제가 밀쳐도 꼼짝도 안 해요. 그나저나 전 양쪽 창문을 번갈아 보면서 맥라이트 불빛을 좌우로 쏴대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더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갔나 보네. 아무리 그래도 불빛이 훤한데 지가 뭘 할 수 있겠어? 녀석은 아직도 질질 짜고 있고 방에 걸린 시계를 보니 대충 12시 반이 넘어가고 있더군요. 텅텅거리는 갑작스런 소리에 녀석이 기겁을 하며 제 다리를 더 끌어안습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뛰어 들어오느라 출입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들어온 터라 바람의 문이 됐으니까 그만 놔봐라. 문이라도 닫고 전 녀석을 질질 끌면서 몸을 돌렸고 자연스레 맥라이트를 출입문 쪽으로 비췄죠. 맥라이트 불빛은 출입문을 넘어서 수도꼭지를 비추고 있었는데 수도꼭지가 3개더군요. 한 개뿐이 아니었던가. 맥라이트 건전지를 교체한 지 오래돼서 불빛이 확 까버리더군요. 상당히 어두워진 상태였는데 거기다 지금 우리 있는 곳이 방 안이라 불빛이 밝은 상태였고 여기서 또 맥라이트 불빛을 쏟아보니 확실히 어둠을 걷어내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그 불확실한 어둠 속에 수도꼭지가 3개 서 있다는 건 수도꼭지 외에 뭔가가 더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 안에 불빛이 깔리면서 퍼지는 범위가 딱 수도꼭지 부근까지였기 때문에 수도꼭지도 방안 필름에 둘러싸여 두툼한 상태였고 그 비슷한 두께로 두 개가 나란히 더 서 있었는데 확실히 시커멓게 보였습니다. 불빛으로 겨우 형체만 확인 가능한 거였죠. 뭔데?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왜 여기에 온 건데? 저는 그게 무엇인지 바로 느낌이 왔죠. 그게 이쪽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불빛이 두려워서 그런지 더는 접근 못하고 있었을 테죠. 전 그쪽을 보면서 외쳤습니다. 뭐 때문에 여기 왔냐고 말이죠. 대답할 일도 없고 대답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꺼지라고 말하며 정말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두 개의 수도꼭지가 어둠 속으로 확 미끄러지듯이 사라지더군요. 전 진짜 간만에 온몸에 맥이 딱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전 녀석을 밀치고 옆에 있는 CD 플레이어에 코드를 꼽았습니다. 잔잔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자 전 볼륨을 높였습니다. 정말 식은땀이 아직 식지를 않고 입고 있던 셔츠는 그냥 비 맞은 것처럼 되어 있더군요. 밤 공기가 아직 쌀쌀합니다. 딱 감기 걸리기 좋은 밤이네요. 음악 좀 깔리고 환하게 밝으니까 반좀비 상태에서 사람 구실 좀 하는 상태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구석에 조그만 냉장고 하나 있기에 열어봅니다. 대학생 아니랄까봐가 음료수보다 술이 더 많네요. 그래봤자 몇 병 안 되지만 안주거리 찾아보니 없어서 반찬통 몇 개 꺼내봅니다. 그 중에 시큼한 김치가 폭 익어서 괜찮아 보입니다. 병따개 없냐? 숟가락은? 라고 하자 그 녀석이 제가 떠드릴게요. 라고 답했죠. 언제 봤다고 반말 찍찍 싸고 해도 이 순간이 전혀 이상치가 않다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형님아우처럼 서스럼 없이 느껴지더군요. 갑자기 격이 없어져 버렸죠. 그 많은 공포를 같이 겪었으니 뭐 그렇고 그런 사이가 돼버렸죠. 순식간에 말입니다. 지금 서로 이름도 모르고 본지 30분 정도밖에 안 된 사이 녀석이 탁상 위에 놓은 종이컵을 빼오더군요. 종이컵에 세 주반 정도 따라서 원샷 때렸습니다. 손가락으로 김치 하나 집어서 입에 넣고 오물오물 거려봅니다. 맛이 시큼하고 진하니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김치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 맛제. 맛이 좋은데 녀석의 종이잔에 세 줄을 채워주고 저도 한 잔 따르려고 하니 녀석이 갑자기 술병을 뺐더니 제가 따라드려야죠. 하며 따라주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바짓가랑이 잡고 질질 짜더니 완전지 정신으로 돌아왔나 보네요. 그러다가 문이 탕 거리는 소리에 둘이 동시에 화들짝 놀라서 또 경기 일으킬 뻔했습니다. 전 몸을 후딱 일으켜서 씩씩하게 문 쪽으로 걸어가 손잡이 잡고 확 당겨 닫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동자는 수도꼭지를 쳐다봤는데 하나뿐인 수도꼭지만 어둠을 감싼 채 을씨년스럽게 눈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가버렸나? 뭐 때문에 왔을까? 문을 닫은 저는 녀석 면전에 털썩 주저앉았죠. 자 한 잔 혀, 건배. 제가 종이컵을 들자 녀석도 둘이 한 잔씩 목구멍에 싹 넘기니 화한 기운이 훅 뿜어져 나오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답했죠. 뭐 신경 쓰지 말고 이 방 밑에 아래층 사는 사람인데 비명소리 듣고 왔어. 녀석은 안절부절 뭘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우물쭈물 거렸죠. 이 와중에도 간 크게 술잔을 들이웠죠. 이 무슨 황당한. 다른 사람이라면 당장 그곳을 떠났을 터인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제가 진돗개 하나 상황 끝나고 5분 대기조 복귀해서 숨 좀 돌리려고 찾았던 게 시원한 음료수인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쇠주가 생각나서 그리 말했던 거고 그게 또 냉장고에 들어있어서 쇠주가 목 갈증도 풀 겸 그리고 가오 좀 잡을랐고 일이 된 것. 제가 대담실이 자리 잡고 술홀짝이니 이 강군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저하고 같이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시간도 새벽 1시고 하니 강군이야 제가 가버린다고 하면 똥 오줌 싸면서 다시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질 거 뻔하니까 제가 여기 남아있는 게 더욱 관심이 될 테니까요. 시큼한 김치하고 쇠주 몇 잔 땡기니 기분이 다시 업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곳이지 알면서도 말이죠. 역시 술이란 게 사람에게 요렇게 호승심을 불어넣어준다니까요. 처음이지. 첫 경험이지. 그것 봤잖아. 저 옷장 위에 그거 말이여. 다 그런 거래이 처음이면 한 방에 훅 가지. 그러니 부끄러워 말고. 지금 강구는 제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죠. 납득이 안 되겠죠.
저야 장난스레 말하는 건데 지한테는 아까 전 상황이 장난 몇 마디로 끝날 상황은 절대 아니죠. 나 가도등이어서 잘경하고 하니 강군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저 죽어요. 이건 내 눈동자에 눈물이 글썽글썽 당장이라도 소낙비처럼 떨어질 것 같은데 저도 술 한잔 하고 있지만 여기더는 있기 싫고 또 잠도 자야 하는데 진짜 고민되네요. 시간도 그렇고 글면 아래층 내 방에 가서 오늘 밤을 거서 자. 그럼 괜찮지? 녀석은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후딱 술자리 정리하고 같이 내려옵니다. 불은 끄지 말고 그냥 켜놔. 그냥 오늘 밤은 그냥 밝혀놔. 아래층 제 방에 후딱 걸음으로 내려온 두 사람은 늦은 봄이라 덥지 않은 날씨였지만 워낙 신나게 달렸던 탓에 그리고 왠지 모를 공포감에 흐른 식은땀과 겹쳐온 몸이 끈적끈적했었습니다. 간단히 샤워하고 나와 녀석과 조용히 남은 쇠주를 마시기 시작했죠. 방에 불을 밝혀놓고 TV를 켜놓고 하니 아까의 공포감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금씩 사그라들었죠. 이때가 2시 다 되어가던 시각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거니? 위에서 뭔가 뛰어다니는 소리 그대로 들리더라. 강구는 제가 올라가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장황하게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도 술 몇 잔 들어갔고 이제 기운이 좀 나는지 말이죠. 강구는 군에 다녀온 대학 2년생이고 오늘 좀 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리다 10시쯤 집에 왔다는군요. 제가 그때 중간에 끼어들기 해서 한마디 했는데 혹시 말이야. 골목길 올라올 때 뭔가 이상한 점 없었니? 그러자 강구는 말했죠. 글쎄요. 아무 생각 없이 올라왔는데 특별히 뭔 일은 없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 일단 그것이 저를 따라온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럼 제 방으로 오지 않고 왜 옥상에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강구는 자신의 옥탑방으로 와서는 늘 그렇듯이 씻고 음악 좀 듣다 자려고 불을 껐는데 바로 그 순간 밖에서 그 소리가 확 나더랍니다. 제가 이 소리 듣고 잠이 깼죠. 가장 첫 번째 났던 소리였는데 강군의 말을 빌려보면 최초 옥탑방 왼쪽에서 소리가 났다고 했는데 그 위치면 바로 제 방 위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울림이 확실하고 강력하게 제 방 천정에서 직격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야밤에 아무도 없어야 할 옥상 위에서 쿵쿵 소리 나도록 뛴다면 단 2가지 생각뿐이겠지요. 도둑이거나 이 건물 입주자 중 누군가 술에 취해 옥상에 올라왔거나 강군은 처음에는 전자라고 생각했으나 사실 도둑이라면 고양이 걸음을 해야지. 미친 것도 아니고 소리나게 우당탕 옥상을 뛸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나가보려고 하다 괜히 술 취한 사람 시비 붙으면 뭐하노. 저러다 그냥 내려가겠지 했는데 얼마 뒤 투다닥 거리면서 옥탑방 주위를 뛰어다니더랍니다. 와, 이 시간에 먹고 진짜 너무하네. 강군은 도저히 안 돼서 한 소리 하려고 벌떡 일어나서 전등 스위치를 올렸는데 그때 불이 확 밝아지는 바로 그때 문득 시선을 창문 쪽으로 두고 있는데 창문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뭔가 시커먼 게 눈에 훅 들어오더랍니다. 처음에는 검은 비닐봉지인가 풍선인가 긴감인가 했답니다. 그때 그 시커먼 게 쑥 하고 앞으로 사라지는데 그 순간 시겁해서 다리에 힘이 확 풀리고 후달달 거리는데 자신도 모르게 주저앉으면서 스위치를 내려버렸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어둠이 확 내려앉으니 기절할 듯한 공포감이 뒷덜미를 타고 올라오는데 딱 그 느낌이 누가 옆머리카락을 집어 위로 올리는 거랑 비슷하죠. 단 고통이 아닌 공포감이 큰 게 문제긴 한데 말이죠. 강구는 그때 순간적으로 직감한 게 그 검은 비닐봉지에 눈 같은 게 달려있다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단순히 검은 덩이라면 이리 놀라지도 않을 텐데 막 사라지는 순간 자신을 향해 고양이 눈같이 깜빡였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아차렸던 겁니다. 그건 단순 비닐봉지가 아니었음을 말이죠. 한번 쏟아져 들어온 공포감은 수초 만에 수배로 부풀려져 자신의 몸을 정상적으로 컨트롤하기 힘든 순간이 온 겁니다. 그래도 처음 맛본 현실적 공포감이었기에 단지 처음이었단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 딱 비명을 질렀는데 엄마야 라고 했던 거죠. 제가 밑에서 들었던 엄마야가 이때 난 거였습니다. 딱 그 상태에서 머릿속에 과연 무엇이 떠올랐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도망가겠습니까? 비명을 지르겠습니까? 강구는 말이죠. 저게 내 방으로 들어오면 어쩌나 하는 공포감이었답니다. 그래서 온 힘을 짜내 창문을 잠궈야겠다고 머릿속에서 비명을 질러댔답니다. 창문을 닫아라. 오직 이것만 머릿속에서 맴돌았다고 하네요.
전등이 꺼진 상태였는데 이걸 먼저 켜야 하는데 온 신경이 창문을 닫는다에 집중이 돼서 창문 쪽으로 뛰어가 큰 창문을 먼저 잠궜어요. 나중에 제가 서서 두드리던 창문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작은 창문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도 잠그려고 하는데 또 투다닥 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것은 그쪽 창문 쪽으로 옥탑방을 돌고 있다고 직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소리의 중점에 서 있었으니 소리가 어떤 식으로 들려 오는지 확실히 파악이 되었던 것이겠죠. 강군이 경직돼서 그쪽 창문 쪽으로 고개를 획 돌려보니 창문이 살짝 열려져 있었다고 했는데 물론 이건 자기 전에 본인이 살짝 열어놓은 거라고 합니다. 소리가 들리고 또 정적이 어느 정도 이어졌다고 하는데 본인은 그냥 굳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답니다. 순간 방을 가로질러 저걸 잠글까 아니면 전등 스위치를 먼저 켤까 멍청하게 그런 고민하는 순간 솔직히 너무 무서워서 몸이 굳었다고 봐야겠죠. 투다다닥 드르르륵 바로 그 창문 아래서 뭔가 뛰는 소리가 나면서 드르르륵 거리며 창문이 휙 열리더니 뭔가 시커먼 게 창문 안쪽 벽으로 스스스스 기어들더랍니다. 으악하고 비명을 치며 주저앉았는데 너무 어두워서 들어온 건 시커먼 덩어리처럼 느껴졌는데 강군 말로는 거대한 거미처럼 팔다리가 휘적휘적 벽에 붙어서 움직이더랍니다. 솔직히 이 순간 기절 안 한 것에 칭찬을 주고 싶더군요. 이때 전 비명소리를 듣고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였을 테죠. 강군은 바닥에 얼굴을 내리박고 두 손으로 뒤통수 감싸고 발발거렸다고 하더군요. 뭐 달리 별수가 있겠습니까? 기절 안 한 것에 상 주고 싶었을 정도의 공포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건 전등불을 켜야겠다고 느낄 정도. 절대 그 파란 옷장 쪽으로 쳐다볼 수도 없었고 이게 다가올까 오금이 다 저렸다고 하더군요. 달달 떨면서 아래쪽으로 조금씩 기어가는데 찌릿 찌릿 그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정적을 확 들추며 들려왔는데 어찌나 놀랐던지 솔직히 쌀 뻔했다고 하더군요. 그 소리는 여름에 많이 들을 수 있는 풀벌레 소리 비슷했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 소리가 난 건지 파악할 수도 없고 파악도 안 되고 일단 아래쪽으로 기어와서 스위치 쪽으로 움직이려다가 불빛이 새어 들어와서 옥탑방이지만 요즘 도시 불빛은 그리 심각한 어둠은 아니라서 집중하다 보면 형체 정도는 구분 가능할 정도라 이렇게 해서 파란 옷장과 마주보는 방의 끝 구석까지 온 거였죠. 제가 처음 볼 때 강군의 위치가 그쪽이었거든요. 제가 서 있던 창문에서 그쪽으로 기어간 건데 웃기는 게 전등 스위치는 반대편 즉 저가 서 있던 창문 쪽 벽 끝에 있었거든요. 강군이 공포심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엉뚱한 데로 기어간 듯 했어요. 자, 이때쯤 제가 올라와서 옥상을 살펴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강군의 말로는 벽에 등을 기대고 난 뒤 몇 초 뒤에 맥라이트 전등 불빛이 왔다리 갔다리 한 걸 보았대요. 제가 잠근 창문 쪽에 붙어서 방 안에 맥라이트를 쏘아 넣었을 때 그제서야 강군이 파란 옷장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검은 덩이를 봤는데 7살 정도의 아이였다고 하네요. 남자아이였고 워낙 검은색이 강해서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다만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고양이 눈빛이 자신을 또렷이 쏘아보고 있다는 걸. 그때 제가 창문을 소리나게 탕탕탕 때렸죠. 그 소리를 듣고 강군이 무의식적으로 손을 올려 그걸 가리킨 겁니다. 제가 고개를 돌려 그것을 보았을 때도 역시 7살 정도의 소년이었다는 것만은 확실히 눈에 들어왔고 그렇게 기억이 되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그것에 대해 같은 이미지로 기억했다면 그게 맞는 거겠죠. 강군은 평생 그런 것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걸 생으로 보는 것조차 평생 없었을 사람이었을 테죠. 저만 아니라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군은 저를 만나 구함을 받았고 방금 처음 봤는데 막말 날리고 가끔 약간의 욕 비슷한 소리를 했어도 아무 상관 없었던 건 저야말로 강군에게는 구세주 이상의 존재였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 순간 자신을 구하러 달려온 영웅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지금 지 눈에는 제가 집안 큰형님보다 위대하게 보일걸요. 나중에 호구조사하다 알았는데 삼형제 중 막내더군요. 농담 아니고 진담이고 그날 이후로 절 신봉하게 되었죠. 이 사건 끝나고 제가 부산을 떠날 때까지 절 큰형님 모시듯 했다니까요. 지금은 연락을 제가 끊었어요. 저랑 엮여서 지 인생에서 좋을 건 하나도 없거든요. 얼추 위에서 가져온 소주까지 다 마셨고
새벽 2시 반이 넘어 3시가 되어가고 TV 소리도 웅웅거리게 들릴 정도로 술이 좀 몰랐죠. 강군이랑 대충 이부자리 펴고 들 누웠습니다. 혹이나 해서 창문이랑 문은 꽁꽁 잠그고요. 둘이 그렇게 들어 누웠는데 잠이 쉬이 오지 않더군요. 너 내일 어떻게 할래? 옥탑방에서 잘 수 있겠어? 그러자 강군이 말했죠. 제가 거기서 잘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친구럼 찾아가야죠. 아니면 본가라도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래, 그렇겠지. 허면 하루 이틀이지. 자취방 비워둘 거야? 그러자 강군이 물었죠. 글쎄요. 형님 뭔 방법이 없겠습니까? 방법 좀 가르쳐 주이소. 다시는 그런 거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했습니다. 그러면 며칠간 친구 데리고 오너라. 사람이 많으면 못 오니께. 그러고 시장에 들러서 소금 한 포대기 사오고 시장에 가면 몇 킬로던가 포대기로 파는 게 있어. 김장 담글 때 쓰는 해염이라고 굵은 소금이라고 하면 알아서 줄 거다. 쓸데없는 이야기 고만하고 자자. 내일 학교 갈 거 아니가. 만난 지 2시간째 안 되는 사내놈들의 대화. 다음날 날이 훤히 밝았는데도 녀석이 삐질삐질하기에 옥탑방까지 따라가서 녀석이 준비한 거 거들어줬고 녀석이 학교 가고 난 다음 제 방에서 혼자 계속 생각에 잠겼죠. 저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인 노트북을 켜놓고 곰곰이 정리해봅니다. 전 급성 건망증까지 있어서 바로 앞전에 생각한 걸 도저히 기억해내지 못하는 몹쓸병입니다. 그래서 인생살이 조금 더 편해보고자 해서 얻은 지혜가 무조건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꿈도 해야 할 일도 무조건 메모하는 겁니다. 전 온갖 추잡한 병은 다 가지고 있는 쓸모없는 놈입니다. 지독한 야맹증에 단기기억 상실증에 우울증에 자살충동증에 대인공포증에 공황장애에 기면증에 소화불량에 초민감한 신경과민 증상에 대장성과민 증후군에 설사는 달고 살고 누가 옆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잠 깨고 이건 뭐 고쳐보려고 인생 걸고 매달려봤자 안 된다는 걸 알기에 포기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만 정신과 처방받고 몇 년간 약을 복용해봤는데 나아지기는 개뿔. 약의 강도만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죠. 그냥 숨 쉬고 있으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숨만 쉬고 살아가자 하면서 말이죠. 인간은 언젠가는 죽을 텐데 미리 그거 걱정하는 것도 어리석고요. 그냥 던져두니 그게 속이 편합디다. 여튼 메모 습관하고 필기하는 습관 때문에 늘 노트북을 끼고 삽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부터 큰 스트레스 받는 것까지 꼼꼼히 기록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강군이 학교 가고 난 다음부터 혼자 곰곰이 생각해봤죠. 그게 저를 따라온 것은 분명한데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앞뒤 머리 굴려봐도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하루 종일 빈둥거리다 보니 저녁 때가 다 되어 출장 갔다 온 후배가 돌아왔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으러 밖에 나가서 간단하게 저녁고기 굽고 반주 삼아 마시다 보니 쇠주 2병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후배가 말했죠. 형, 무슨 일 있나? 얼굴색이 별로 안 좋네. 말을 하려면 확실히 하던가. 형 술이 너무 약해진 거 아니가? 그러자 제가 말했습니다. 이게 말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렇지. 강군은 이 말을 듣고 답답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 사이에 뭔 이해 못할 말이 있겠노. 그러니 더 궁금하잖아. 차 한 잔 받고 빨리 시원하게 야기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요 이틀 사이 일어난 황당무계한 일을 제 나름 조리 있게 풀어놓았죠. 녀석이 술 한 잔을 쭉 하는 소리와 함께 입안에 털어넣더군요. 그 소리는 지금도 가슴에 서글프게 남아있어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다라고 바로 느껴졌거든요. 둘 다 미친 거 아니가? 형 지금 한 마리 영화 보고 한 거 아니제? 아니다 됐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그 옥탑방 학생이랑 상종하지 말라고. 귀신이고 뭐고 그런 거 관심 가지고 헛소리 찍찍 싸대는 애랑은 상종 안 하는 게 정석 아니가. 소주나 한잔 하소. 더는 이 친구와는 그런 쪽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팍 들더군요. 그리고 우스갯소리라도 쳐도 그렇게 반응하는 후배한테 내심 서운한 기분이 팍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팠죠. 누군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하고 누구 하나 이해해 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저녁이 끝나고 같이 방에 와서 물론 그 골목길을 후배랑 같이 걸어왔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 그 차량이 주차해 있었습니다.
위치는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만 그걸 보아하니 바로 근처에 사는 사람의 주차 공간이었고 늘 그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임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죠. 그러니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느니 살려달라느니 그딴 개소린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뭐 그럴 수도 있었지 하고 입꼬리 실실 쪼개는 수준이었죠. 그날이 아마도 기억의 금요일이었던 같은데 내일이 주말이라 불금이라고 느꼈던 감정이 살아있었나 보네요. 후배 이름은 훈이라고 해두죠. 여튼 훈이랑 쓸데없는 잡솔만 야기하다 시간도 늦었고 이부자리를 펴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시간은 11시가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계속 위 옥탑방 강군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지만 인기척이라고는 아예 제로인 걸 보니 여섯껏 먹고 친구 집에 가버렸던지 본가 갔던지 했나 봅니다. 오늘은 조용히 곤히 깊이 잠 좀 자보자 했습니다. 솔직히 훈이가 좀 성격이 괄괄하고 똑 부러지는 터고 달리 재미있는 농담 붙이기 조금 곤란한 녀석인지라 실생활에 밀접한 현실적 이야기가 아니면 다 무시하는 터라 오히려 전 그게 좋았죠. 저도 그딴 거에서 해방 좀 돼보려고 훈이 집에 잠시 신세지고 있었던 거였죠.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슬쩍 잠이 들었죠. 몇 시간이 흘렀는지도 몰랐고 단지 느낌에 뭔가 어깨를 툭툭 치는 느낌과 또 가슴이 조금 답답하다고 느낀 느낌과 또 굉장히 짜증이 나는 기분과 여러 복합적인 느낌 때문에 살짝 정신이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갈증이 확 났고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몸을 덮고 있던 이불을 확 제치고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위는 어두웠지만 사물을 구분할 정도는 되었거든요. 아마도 저녁에 마신 소주들이 갈증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냉수 한 잔 벌컥벌컥 들이키니 그제야 숨을 좀 쉬겠더군요. 슬쩍 뒤돌아보니 훈이는 곤히 잠을 자고 있고 그때 전 잠시 시선을 고정했죠. 미간을 강하게 찌푸렸습니다. 뭘 잘못 봤나 했습니다. 훈은 정자세로 평온하게 누워있는데 말이죠. 어둠 속에 더 짙은 어둠이 느껴진 겁니다. 아니, 보였죠. 어둠보다 더 시커먼 뭔가를 말이죠. 전 금방 일어났고 눈동자가 어둠에 완벽히 동화되기 전이라 약 3m 앞에 있는 시커먼 어둠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소리치려 하다 괜한 오해를 살까 하여 일단 마른 침만 꼴깍 삼키면서 석상이 된 마냥 계속 그것만 주시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문 앞 전등 스위치까지 달려가서 올려버릴까 그 생각도 했지만 일단 내가 보고 있는 저것이 그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주변은 어둠 속이고 그 어둠보다 조금 더 짙은 어둠이라 딱 부러지게 무어라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상태였죠. 이 상태에서 뭐라도 돌발 행동을 할 수는 있었지만 왠지 모를 고요한 정적이 그것을 꽉 누르는 듯했고 목덜미 뒤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지만 이상하게 크게 무섭거나 두려움은 덜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요동치고 심장이 오버바운스를 해대기 시작한 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죠. 만약에 제가 과격한 움직임을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돌변할 줄 몰랐고 아니 그것보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이 그게 맞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였죠. 괜한 행동으로 훈에게 어떤 영향이나 아니면 오해를 살까 그것도 그랬고 정말 크게 숨이 멈추도록 짧게 놀랐고 그 헉 하는 순간이 지나고 아주 이상하리만큼 착 가라앉았던 거였죠. 처음에 놀랐을 때는 심장이 따가울 만큼 쿵쾅거렸는데 목구멍에 숨이 턱턱 걸릴 만큼 답답함이 확 느껴졌죠. 이것 또한 이상하리만큼 확 식어버리더군요. 일단 조심스럽게 떨리는 가슴을 최대한 억누르고 살며시 냉장고 문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의 불빛도 꽤나 밝아 방 안의 짙은 어둠을 어느 정도는 해소해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냉장고 문을 열자 눅눅한 빛이 방 안 내부로 바닥을 타고 미끄러지듯이 퍼져나갔죠. 이윽고 전 그것을 확실히 바로 저것이다라고 몸을 경직시킬 만큼 확실히 볼 수 있었죠. 그 어둠은 팔 다리가 다 있는 소년의 모습으로 훈의 머리맡에 쪼그리고 앉아 훈의 얼굴을 위에서 직선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상태였죠.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동작도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숨을 쉬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체가 살짝 움찔거릴 텐데 그것조차의 미동도 없이 마치 하나의 돌덩어리처럼 고요했습니다. 한마디로 고요했습니다. 가빠지는 제 숨소리만이 제 고막을 때리고 있었죠. 냉장고 문은 반쯤 열려졌고 그 문을 잡고 있는 제 손은 힘이 바짝 올랐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먼저 들었는가 하면 바로 훈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제 머릿속에서는 5만 가지 행동 요령이 떠올랐습니다. 고함을 치며 달려가 전 녀석을 쫓아낼까? 가만히 녀석이 무얼 하는지 지켜볼까? 물론 다른 평범한 사람 같았으면 이 장면에서 그냥 비명 때리고 방방 뜨고 난리쳤을 것은 당연합니다. 전 귀신 대가리가 발 앞에 날아와 떨어져도 별로 놀라지 않았던 사람인지라 이 정도 대치는 뭐 그리 대수롭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침착하기로는 정말 소문난 강심장을 가진 저였기에 그리고 웃기게도 그러한 존재를 인식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기에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때는 제 아니보다는 훈의 아니가 걱정되었고 저 때문에 해코지 당한다면 그 트라우마가 평생 따라다닐 것 같았죠. 이미 그런 트라우마를 겪어본 저였고 몇 년 동안 아니 지금도 가끔씩 발작 증세를 일으킬 정도인데 또 다시 그런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죠. 전 훈을 깨우지 않은 상태에서 저것을 몰아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득 눈길이 간 것이 창문이었는데 밤바람에 커튼이 출렁거리는 것을 보니 이미 열려져 있더군요. 아마도 저것이 열었거나 훈이가 열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순간 녀석이 창문을 타고 들어왔다고 바로 짐작할 수 있었죠. 훈이가 창문 쪽 벽에 가깝게 위치해 있으니 제가 처음 일어나 냉장고로 올 동안 전혀 눈치를 챌 수 없었던 거였죠. 마른 침을 꼴깍 삼키고 서는 주위를 살폈죠. 냉장고에서 락앤락 반찬통을 하나 꺼내 냉장고 문틈에 끼워두어 냉장고 문이 저절로 닫힐 수 없도록 고정시켜 두었죠. 그나마 냉장고 빛이라도 나와줘야 제가 다음 행동을 할 때 좀 더 그것에 대해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전 입구 문 쪽에 있는 전등 스위치를 올리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놈이 제가 부스스 일어나서 냉장고 문을 열고 물 한 모금 들이키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꼼짝 않고 있었다는 건 뭔가 의미 있는 것이기도 했지만 왜 훈이 머리맡에서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잠자는 훈이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그 모습은 비명 지를 정도로 두렵긴 해도 왠지 모를 무언가가 느껴져서 마음이 어느 정도는 가라앉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전 조용히 뒷걸음치듯 입구 쪽 스위치로 살짝 움직였습니다. 예전에 이 정도 거리에서 부딪힌 기억이 있습니다. 무척 안 좋았던 기억이 되새김질되어 최대한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녀석이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눈도 깜빡이지 않고 훈이를 뚫어져라 내려다보고 있으니 제 마음이 한층 급해졌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랬죠. 조상령이나 귀신이나 자는 사람 머리맡에 서서 내려다보면 그 사람을 데려가려고 그런다는 걸. 녀석이 혹시나 훈이에게 안 좋은 경험을 제공할까봐 사실 타인을 위한 걱정이 앞서다 보니 무릇 호승심이 솟구치고 용기가 슬쩍 나왔던 거죠. 그러자 공기 흐름이 확 달라져서 파동을 크게 느꼈나 봅니다. 왜 흔한 말로 너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할 때 그 분위기 말입니다. 최대한 신중히 움직이려 했지만 제 마음의 흔들거림이 여실히 느껴졌나 봅니다. 찌르르, 찌르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먼저 번에 강군이 이야기한 그 풀벌레 비슷한 소리. 그 정체가 뭔지 지금에서야 확실히 알겠더군요. 그게 제가 움직이자 그걸 느꼈는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는 무언의 암시인지 요상한 풀벌레 소리를 내더군요. 완전 소름이 쫙 올라오는데 이 상황이야말로 흔히 말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겠죠. 제 신경은 머리카락과 함께 모두 바짝 꼿꼿이 곤두선 채 동작이 굳어진 상태였죠. 분명 그 얼굴 쪽에서 그 소리가 나올 때 입술 부분이 살짝 움직였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닌 요상한 풀벌레 소리를 찌르르 하고 낸 겁니다. 찌르르 찌르르 하는 게 배짱이 울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보다는 철석이 소리와 비슷한 게 하여튼 배짱이하고 철석이 우는 소리를 섞은 듯한 소리였습니다.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경직되어 있었는데 그냥 확 달려가서 후려차고 싶은 맘도 없잖아 있었지만 왜 제가 그러기를 망설였나 하면 괜한 일로 훈이에게 혹시나 안 좋은 경험이 생길까봐 그게 두려웠나 봅니다. 저 소년 귀신보다 말이죠. 보통 한을 품거나 해코지 한다 하면 그쪽에서 뿜어지는 기운에 압도당해 평범한 인간도 그냥 오줌 줄줄 싸고 개침 줄줄 흘리기 마련인데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팍 들거든요. 물론 당시 대치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할 잠도 없었지만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그런 기분이 있기도 한 것 같았죠.
전 그때 아주 조용히 한 소리 들릴락 말락 하게 내뱉기 시작했죠. 정확히는 불교의 한 경문을 암송한 거였습니다. 녀석에게 들리게끔 자박스럽게 깔리도록 조용히 뇌까렸죠. 제가 경문을 암송하자 바로 녀석이 풀벌레 소리를 내더군요. 저도 지지 않으려고 좀 더 또렷한 발음으로 한자 한자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천수경이나 금강경은 뭐 세더라도 반야심경 정도는 충분히 외고 있었거든요. 제가 소리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자 녀석이 풀벌레 소리도 같이 높아지더군요. 이대로 가다가는 뭔가 분명히 폭발할 것 같은 기분이 확 들었습니다. 멈출까 말까 하는 고민이 수초간 제 뇌를 뒤흔들었습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왠지 질 것 같은 무슨 싸움도 아니고 여하튼 저도 두려움이 치밀고 무엇보다 훈이의 안위가 걱정되었기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라는 막장까지 가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에서 생각하면 수긍이 가는 상황이지만 그때 당시는 솔직히 완전 쫄라버려서 몸이 굳어버린 것 그리고 비명이나 기타 고함을 외치지 않았었던가. 이상하게도 딱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시 제 머릿속에는 자는 사람 머리맡에서 귀가 내려다보면 그 사람을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그래서 적의 훈이에게 어떤 짓거리를 할까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죠. 최대한 조용히 아무런 말썽이 안 일어나게 조져버리고 싶었고 문득 또한 아무 생각 없이 불경을 암송해버린 것인데 이게 슬슬 문제거리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더군요. 몇 마디 이어나가면 녀석이 스스로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 요상한 풀벌레 소리를 내면서 맞대응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멈출까 말까 멈출까 말까. 힘이 그 수초간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고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마지막이다 하고 점점 볼륨을 키우니까 이놈도 풀벌레 소리를 점점 키우는 겁니다. 당시 순간은 진짜 끔찍했습니다요. 마지막으로 전 녀석이 뭔가를 저지를 것 같아 뒤에 있는 냉장고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뭔가 던질 게 없냐 뒤적뒤적 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차 싶은 게 팍 떠오르더군요. 물론 녀석과 음파 대결을 계속하면서 말입니다. 불경을 읊조리고 있으니 비명도 못 지르는다는 이게 끊어지면 사달 날 것 같아 숨도 안 쉬고 계속 외고 있는 중이었죠. 큰 소리는 아니고 그냥 나지막하지만 방 안에 있으면 누구나 들릴 정도의 볼륨이었죠. 영화 속 엑소시즘 할 때 목사처럼 고함을 칠 용기는 없었고 녀석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게 가장 두려웠기에 내가 왜 갑자기 불경을 외웠을까 하는 후회도 들었죠. 전 쉬지 않고 있었지만 녀석은 간혹 멈췄다가 다시 풀벌레의 소리를 지르고 하는 바람에 그 소리 들릴 때마다 온몸이 경기 들린 것 마냥 깜짝깜짝 놀라는 바람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무슨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일촉즉발이었는데 제가 그때 갑자기 퍼뜩 무엇이 떠올랐는가 하면 냉장고 옆 싱크대 위에 양념통이 놓여 있었는데 그곳에 소금통이 있다는 거죠. 거리는 불과 2m 남짓 제가 일어서서 뒷걸음으로 두세 걸음이면 소금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눈은 녀석을 향해 완전 고정시켜놓고 살며시 앉은 채로 뒷걸음질 쳤고 그리고 싱크대가 등에 닿자 살살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반쯤 엉거주춤 일어선 상태에서 손을 뒤로 뻗어 소금통을 찾았습니다. 평소 요리를 즐겨하기 때문에 소금통이 완전히 어떤 모양인지 알고 있었고 쳐다보지 않고 손으로 더듬는 것만으로 방금 잡은 통이 소금통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죠. 전 그 자리에 살짝 주저앉아서 손에 들고 있는 소금통 뚜껑을 땄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입으로는 쉴 새 없이 불경 외고 있었죠. 갑자기 소금이라는 든든한 수류탄이 손에 들어오자 용기가 났습니다. 시선은 녀석의 옆모습을 계속 노려보고 있었는데 딱 그 순간이었죠. 녀석이 제 쪽으로 고개를 확 돌려서 녀석과 저랑 두 눈이 허공에서 확 부딪혔습니다. 정말 숨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숨이 딱 멎어버리는 느낌. 왜 귀신 보고 기절해서 숨 넘어간다는 표현이 딱 이 뜻일까 싶습니다. 그때 정말 입으로 불경을 계속 립을 때리던 와중인데 갑자기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고 너무 기겁해서 나도 모르게 소금통을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이 일련의 상황은 딱 1초 상간에 일어난 일입죠.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딱 10년 이상 팍 늙어버린 느낌이 내 영혼이 통째로 빨려나가는 느낌이었죠. 엉겹결에 던진 소금통이 포물선을 그리며 방 안에서 빙글빙글 돌았고 온 사방으로 소금을 뿌려댔죠. 다행스럽게도 워낙 근거리였기에 소금통은 녀석을 크게 빗나가지 않고
거의 녀석 근처로 날아가고 있었죠.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제 두 동공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녀석은 사라졌고 그 뒤로 다시는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